불가리아에서, 몽골에서, 차드에서 12년, 중국에서, 인도에서는 15년, 부르키나파소에서 나고 자란 MK라고 내가 소개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MK가 뭐야? 선교사 자녀라는 뜻이야 이러면 오, 악동미주 저는 약간 이거밖에 모르고. MK에 대한 편견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영어를 잘한다? 한국어를 잘 못할 것이다. 잘 컸네, 한국어 하네. 맞아, 한국어 하냐. 나 아무거나 다 먹을 것 같다. 아, 아무거나 아무거나 되게 잘 먹을 것 같다. 제일 어이없었던 건 너네 집에 전기 안 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디 시골에 사냐, 너네 집은 뭐 푸세식이냐 이런 것도 물어본 적 있고. 맨날 말 타고 다니냐고 아니면 게르에서 사냐고 텐트 같은 데 14층에서 살고 근데 몽골에서도 인터넷이 그래도 잘 돼가지고 드라마도 훨씬 더 많이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뎀 꽂아가지고 네일창을 이제 띄우려면은 아빠가 네일창 띄우는 거 눌러놓고 이제 밭에 가가지고 물 주고 동물들 강아지 애들 한 번씩 만져주고 돌아오면 그 네일 쓰기 창이 떠 있어요. 아프리카다 하니까 정말? 코끼리 타고 다녀? 뭐 약간 이런 거 있죠. 우물가에 가서 막 물 기르고 이랬냐, 비행기는 봤냐, 이게 책상이다, 막 이렇게. 거기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되게 감사했던 게 처음 들어보는 그런 오지일 것 같지만 그래도 물 나오고 끊기긴 하지만 전기도 들어오긴 하니까 안 되는 인터넷이라도 굴러가고 지금 돌아보면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제가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6번을 옮겼었거든요. 뭐 홈스쿨링도 하고 이 학교 다녔다가 현지 학교 다녔다가 되게 많이 옮겨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학업적으로도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었었고 나도 이제 좀 나랑 비슷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사귀어놨는데 우리 이사 갈 거야 하고 이사 가고 거기서 또 힘들게 적응했는데 아 이제 이사 갈 거야 하고 또 이사 가고 약간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지쳤었어요. 잠깐 있다가 친해지면 다 떠나고 단기팀도 이렇게 우르르 왔다가 떠나고 그냥 곁에 계속 쭉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별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말도 안 통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 수업을 들어야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랑은 진짜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그때 학교 갈 때 들었던 생각은 아 빨리 시간이 흘러서 다시 집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었고 아침에 이제 눈을 떴는데 총소리 들리고 소파에 이렇게 올라가서 봤는데 뭐 이렇게 다 불타 있는 거야 앞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전쟁 났어 이러는 거야. 방군들 막 쳐들어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탱크 이렇게 툭 둬가지고 다 조용히 하면서 화장실 물도 못 내리고 막 계속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나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가는 길에도 계속 시체들이 이렇게 막 흰 천으로 다 덮여 있고 이렇게 나무가 다 잘라져 있고 막 다 불타 있고 이런 거예요. 적십자한테 딱 마침 발견이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딱 그날이 하루 동안 휴식할 테니까 전쟁 외국인들 다 나가라고 했던 날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몰랐는데 딱 결정한 날 그게 그 날이었던 거예요. 진짜 딱 도착했는데 여기가 진짜 다 젖은 거예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어가지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한국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약간 MK들이라면 딱 한 번쯤은 꼭 해봤을 상상. 내가 간다면. 근데 또 약간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한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집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한국이 아니라 가족이라서 그냥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저희가 안전하게 그냥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행복했던 순간. 차드는 별이 진짜 예뻐요. 이 조그만 것들도 되게 잘 보여가지고 보고 있으면 별똥별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별 보면서 가족이랑 같이 센터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랑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 구워 먹고 그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또 놀고 싶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랑 엄마는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집에 안 계시니까 저녁에 들어오시면 저희 동생들이 KFC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KFC 가서 그 엄청 큰 그 버켓처럼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먹는데 에어컨 나오고 시원하니까 이제 가서 먹는 게 저는 진짜 찐 행복이었죠. 학교 바로 옆에 한인교회가 있어서 애들끼리 그냥 가서 3시간 동안 악기 치면서 놀고 그냥 심심하면 거기 앞에서 그 호셔르라고 몽골 어떤 만두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사 먹고 그냥 집 가서 자고 다음날 또 그걸 무한 반복했는데 그게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 계속 살았으면 학원도 엄청 다녀야 됐었고 그런 자유로운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궁금했던 메인 질문을 할 텐데 읽어주면 되거든요. 시간을 되돌려서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에 간다,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간다. 저도 따라간다.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에 오면 집 같지 않다. 근데 거기 가면은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릴 때는 싫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거기 선교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은 집에 잘 계시지도 않고 어디 가면 따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아 이거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니까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건지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같이 동역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발적으로 갔던 아니면 그냥 억지로 끌려갔던 여러 가지 공유를 통해서 부모님이 가졌던 마인드와 부모님이 가졌던 목표를 같이 이뤄나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기도했고 그거를 이제 삶의 연장선으로 잡고 있다면 그건 선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Abonnement, j'aime, jusqu'à notification.